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의 현재 주가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S&P가 테슬라를 편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현재 팩트는 S&P는 테슬라를 12월 21일에 편입을 합니다. 단 테슬라가 볼륨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추가를 할지 나눠서 추가를 할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21일에 편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S&P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죠. 그 펀드들이 S&P에 포함된 테슬라의 비중만큼 자기들의 펀드에 테슬라의 주식을 넣게 되는 건데, 12월 21일 날 테슬라가 S&P에 편입이 된다고 해서 모든 인덱스 펀드들이 12월 21일 하루에 다 테슬라를 거래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규정상 며칠에 넣어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 S&P를 완전히 그대로 따라하는 인덱스 펀드들은 이격률이 적어야 돼요. 이격률이 적어야 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원래 S&P에 그 오르고 내리는 거, 그거를 최대한 똑같이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들마다 운영 방침은 다 다른데, 완전히 똑같이 복제를 하는 것도 있고, 저 밑에 거의 의미 없는 기업들의 주식은 포함하지 않는 펀드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테슬라는 워낙 볼륨이 커서 비중이 거의 1% 가까이 차지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원래 편입일과 근접한 날짜에 편입을 해야 S&P 지수와 그 펀드 간의 이격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2월 21일 하루에 다 하려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마 12월 21일 전후로 해서 대부분의 펀드들이 여러 번에 나눠서 테슬라의 주식을 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인덱스 펀드들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하루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후로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한다. 단 너무 일찍은 할 수 없다. 너무 일찍 해버리면 S&P 지수와 그 펀드의 가격관에 이격이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S&P에 편입이 되는 12월 21일 전후로 해서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12월 21일을 전후해서 주가가 또 한 번 큰 변동을 맞을 수 있다고 이전 영상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네, 추가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오른편에 있는 것이 테슬라의 바로 어제, 그러니까 11월 17일의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보는 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혹시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오른쪽 위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보고 오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매물대는 테슬라의 S&P 편입이 발표되기 이전의 매물대예요. 보시면 위로 420부터 한 450까지 구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 450 부근에 있는 이 매물대는 우리가 저항 매물대라 그러죠. 전 고점 근처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 가격에 물려있는 사람이 주식을 팔면서 올라가는 주가를 찍어 내리는 그런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매물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S&P 편입 발표가 난 이후 첫 거래일이 끝난 테슬라의 매물대 상황입니다. 차트와 매물대를 동시에 보시면은 지금 440 위에 450부터 460 사이에 굉장한 매물대가 있고, 이 저항 매물대에 의해서 주가가 찍어 내려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와는 다른 게 있습니다. 우선 하루 전 매물대와 오늘의 매물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440부터 450, 60 정도 구간의 매물대가 훨씬 많아진 게 보이죠? 이거는 뭐겠어요? 이 구간에 늘어난 많은 매물들은 바로 어제 새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에 의한 매물대입니다. 보시면은 기존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거래량이 보이시죠? 최근 거래량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의 거래량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이 얘기는 지금 이 440부터 450, 60 사이에 이렇게 길게 포진되어 있는 매물대의 한 3분의 1, 한 절반 정도는 새롭게 매수한 사람에 의한 매물대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겨우 한 $10 내렸다가 다시 자기 상 가격대 왔다고 바로 팔까요?
한 450에 물렸는데 한 2달 고생하다가 주가가 450까지 올라온 사람은 팔겠죠. 그런데 당장 어제 450에 들어갔는데 이게 440 갔다가 다시 450 왔다고 이 사람들이 팔겠어요? 한마디로 이 450 전후에 이렇게 길게 늘어서 매물대에 많은 부분은 새롭게 매수를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매물은 저항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팔지 않으니까요. 한마디로 기존의 이 악성 저항 매물대의 상당 부분이 어제 새로운 신규 매수자로 교체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손바뀜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이 450 전후의 매물대 중에서도 저항 역할을 하던 매물이 상당 부분 녹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선이 약간 희미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후로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 또 이 저항선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팔고 싶은 사람은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 번 팔고 싶은 사람은 나가고 신규 매수자가 이 매물대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기존에 팔고 싶었던 저항 역할을 하던 매물은 또 한 번 녹여지겠죠. 그러면서 저항선은 더 희미해집니다. 그런 과정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S&P 편입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저항선을 못 뚫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많아야 두세 번 정도의 저항 매물을 녹여내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매물대에 거의 다 신규 매물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 신규 유입자는 약간 주가가 떨어졌다가 그 자리 온다 그래서 팔지 않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항 매물을 다 녹여내고 나면 그 다음에서야 약해진 저항선을 뚫고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12월 21일 S&P 편입 전 또는 그 즈음에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약할 때는 그 저항선을 뚫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추정입니다. 이 말만 믿고 거래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정말로 테슬라를 믿고 거래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드신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지 저의 이 개인적인 추정을 믿고 매수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항선을 뚫었다. 그럼 그 다음 저항선은 어디냐? 그 다음 저항선은 이제 전고점인 500 근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500 근처는 보시다시피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실질 저항선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곳에 매물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팔아 제껴서 저항이 일어나는 그런 실질적인 저항선이 아니라 심리적인 저항선. 뭐냐? 전 고점이란 거. 지난번에 500까지 갔다가 내려갔다는 그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한 500쯤 되면은 또 500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500쯤 되면은 일단 차익 실현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그 다음에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전고점인 500 부근이. 하지만 여기도 매물에 의한 실제 저항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즈음해서 시장 상황이 좋고 또 수급이 많이 몰리면 의외로 허무할 정도로 500의 저항은 쉽게 뚫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단은 450, 60 부근의 저항선을 뚫고 난 다음의 얘기지만요. 네, 이렇게 테슬라의 현재 주가 상황을 좀 알아봤고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 말만 듣고 투자를 한다거나 하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시장이 좋은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S&P 편입될 때까지 저는 흔히 말하는 팝콘 각이죠. 그냥 마음 편히 즐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